안녕하세요. 2012년 2회 자동차 정비기능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미정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실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의 답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나온 뒤에는 문제에 대한 해설도 할 것이니까요. 화면을 틀어만 놓지만 마시고 함께 읽고 직접 선택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기관의 회전력이 가장 클 때는 1. 어디서나 같다. 2. 저속. 3. 고속. 4. 중속. 5, 4, 3, 2, 1. 몇 번? 자, 문제는 4번입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혹시 2번이나 3번을 선택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언덕을 생각하시고 저속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언덕을 오를 때는 속도보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속을 생각하셨을 것 같고, 고속은 기관이 회전하는 력인데 회전 속도로 혹시 착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중부와 중속이에요? 라고 묻는다라면 제가 한번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마치 이제 자전거를 탈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무 천천히 저속으로 페달을 밟으면 힘이 부족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페달을 너무 빨리 고속처럼 밟으면 이 페달의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페달이 헛돌죠. 그러면서 속도만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반면에 내가 적당한 속도로 페달을 밟는다라면 내 페달이 밟는 속도와 함께 바퀴에 달리는 회전수도 같이 세지고 힘차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엔진도 적당한 회전수하고 부하 상태에서 가장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그냥 아주 짧게 들자면 사람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걸어갈 때 힘이 필요합니까? 터덜터덜 걸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100m 달리기 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100m까지 끝까지 힘을 쓴다고 그러면 아마 속도가 나오지 않고 힘만 많이 들 거예요. 100m는 빠른 속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힘을 크게 비중을 두질 않습니다. 처음 스타트할 때만 힘을 주죠. 자, 그런데 내가 마라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발할 때 힘과 끝에 도착했을 때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멈춰버리기 때문에 네, 중부와 중속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로 봐서 엔진의 최대 토크가 중속에서 발생하는 이유고 밑에 나왔죠. 엔진의 회전력, 즉 토크는 엔진 회전수에 따라 변한다. 엔진 회전수란 RPM을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엔진은 저속에서 토크가 낮고 회전수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도 증가하여 중간 정도의 회전수에서 최대 토크에 달한다. 그 이후로 회전수가 더 높아지면 토크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엔진의 회전력은 중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중부와 중속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이해가 안 되신다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겠어요? 시험은 봐야겠고. 그래서 언제 회전력이 가장 크다? 중부와 중속. 지금 보시는 건 엔진의 최대 토크를 마인드맵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중속에서 엔진의 토크는 언제 발생한다? 중속에서 발생을 한다. 중속에서는 뭐야? 엔진이 효율적이고 저속과 고속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중속이다. 이때는 최적의 연소 상태다. 최적의 연소 상태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최적의 공기와 연료 혼합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때 최적의 공기라는 것은 흑백이가 최적으로 효율적으로 흐를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첨부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2번. 자동차용 LPG 연료의 특성을 잘못 설명한 것은 1.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 운전이 정숙하다. 2.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난다. 3. 대기 오염이 적으므로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 4. 엔진 윤활유의 오염이 적으므로 엔진 수명이 길다. Five, four, three, two, one. 어떻게 정답 선택하셨나요? 여러분들은 몇 번을 선택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LPG 연료는 액체인가요? 기체인가요? 고체인가요? 그죠? 기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답이 갑자기 쑥 보여야 될 텐데 정답은 과연? 네, 2번입니다. 왜 2번일까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죠. LPG 연료는 액체냐, 기체냐, 고체냐. 자, 베이퍼락. 이 베이퍼락이라는 건 액체가 끓어서 끓는 그 사이에 기포가 생기죠. 그 기포로 인해서 스펀지처럼 압축이 되는 현상. 그래서 베이퍼락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체에서는 이미 기화가 됐는데 끓을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베이퍼락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문제에서 특성을 잘못 설명한 거예요. 잘못 설명한 거.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우리 1, 3, 4번이 LPG의 특성이고 나머지 2번이 LPG의 특성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LPG의 특성 1, 3, 4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 운전이 정숙하다. 이 얘기는 LPG 연료는 잘 타요. 엔진이 아주 조용하게 잘 탑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LPG는 다른 연료에 비해 연소 효율이 좋고 엔진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자, 3번. 대기 오염이 적으므로 위생적이고 경제적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LPG는 다른 연료에 비해 대기 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고 비용이 효율적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 엔진 윤활유의 오염이 적으므로 엔진 수명이 길다. LPG는 연소가 깨끗하게 이루어져서 엔진 내부가 덜 더러워요. 카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수명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번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난다. 베이퍼락이 잘 일어난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기 폐쇄는 연료가 증발하여서 연료 흐름을 막는 형상인데 LPG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LPG는 액체 상태로 저장이 돼 있을 뿐이지 기체로 변환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증기 폐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러분들한테 증기 폐쇄의 개념과 LPG 연료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정리된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디젤 기관의 열 역학적 기본 사이클은 1. 브레이톤 사이클 2. 오토 사이클 3.
사바테 사이클. 4. 디젤 사이클. Five, four, three, two, one. 자, 정답 선택하셨나요? 정답은 과연 몇 분이나 맞췄을지 궁금합니다. 정답은 디젤 사이클입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이 문제는 2012년도 1회 때에도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디젤 사이클 많이 맞추시길 바라면서 자, 설명 한번 해볼까요? 3번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의 4개의 보기 예시 중에 브레이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가스 터빈 엔진에서 사용되고요. 이 사이클은 기체의 압축, 연소, 팽창, 배출을 포함해서 제트 엔진과 같은 가스 터빈 엔진에 적합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디젤과는 관련이 없다입니다. 왜? 기체이기 때문이에요. 기체.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익숙한 나머지 3개가 있죠. 오토 사이클, 복합 사이클, 디젤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토 사이클은 가솔린 엔진의 기본이에요. 기본. 가솔린 기관의 기본. 그래서 이 사이클은 피스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점화 플러그에 의해 폭발적으로 연소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디젤이 아니죠. 자, 복합 사이클, 사바테 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베타 사이클은 디젤 사이클과 오토 사이클의 특성을 혼합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일부 특정한 엔진에 사용할 수 있지만 디젤의 기본 사이클은 아니에요. 디젤의 기본 사이클은 아니다. 얘는 고속 디젤 기관의 이론 사이클인데 기본은 아니다. 그러면 다음 디젤 사이클. 얘가 디젤 기관의 이론 사이클로 기본 사이클이 되는데요. 디젤 사이클은 디젤 엔진의 기본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사이클로 압축 정화 방식을 사용하여 연료가 폭발적으로 연소되지 않고 압축된 공기에 의해 자연적으로 점화되는 사이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젤 엔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1ps로 1시간 동안 하는 일량을 열량 단위로 표시하면 1. 약 432.7kcal 2. 약 532.5kcal 3. 약 632.3kcal 4. 약 732.2kcal 5, 4, 3, 2, 1.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혹시 계산을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632.3kcal입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단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1ps가 무엇일까요? 1ps. 여기 지금 1ps로 1시간 동안 하는 일량을 열량 단위로 표시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ps를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열량 단위로 바꾸게 된다라면 1ps는 75kg 미터 퍼 세크예요. 1초 동안 75kg의 무게를 1m 이동하는 힘이죠. 이동하는 거리겠죠. 힘입니다. 자, 그거하고 똑같은 게 뭐야? 735.75 줄 퍼 세크. 자, 그거하고 또 똑같은 게 뭐다? 735.49 킬로와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ps는 자동차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죠. 그죠? 맞습니까? 네. 1ps는 자동차의 힘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1ps는 약 몇이라고요? 몇 줄? 735.75줄인데 이건 뭐예요? 735.75줄의 에너지를 1초 동안 만들어내는 힘을 1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ps는 약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 높이로 들어 올리는데 이동하는데 필요한 힘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1ps의 단위, 1ps를 줄로 바꿨을 때 1ps를 무게, 킬로그램, 중력의 힘으로 바꿨을 때의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735.75줄을 이용을 해서 1초 동안 만들어내는 힘인 요 단위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1시간이라고 얘기했고 이 줄과 ps 단위들은 1초를 뒤에 보시면 이 세크가 붙어요. 1시간이면 h가 붙겠죠. 네, 지금은 세크가 붙었습니다. 1초 동안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1시간은 몇 분입니까? 1시간. 1시간은 60분입니다. 60분은 다시 1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분은 몇 초? 60초죠. 자, 그러면 60분이 60초, 60개 있는 거예요. 60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1초 동안이 1시간으로 변환하게 되면 3600초가 됩니다. 3600초요.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일한 양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 3600을 해줘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735.75줄 퍼 세크는 여기 세크가 있기 때문에 세크는 3600 세크다. 3600 세크를 곱하게 되면 264만 8700줄이다. 그런데 이거는 1량이기 때문에 1량을 열량 단위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열량은 킬로칼로리죠. 1줄이고 줄은 1이고 그래서 1칼로리는 몇 줄? 4184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칼로리는 X야. 지금 얼마인지 몰라 우리는. 그래서 4184를 어떻게 264만 8700에다가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몇이다? 630.3 킬로칼로리가 나온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첫 번째, 두 번째 단위 변환을 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735.75는 했으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1ps는 뭐와 같다? 75kg/m/s랑 같다라는 게 남았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다? 1ps는 약 75kg/m의 물체를 1초 동안 1m의 높이로 들어 올리는데 필요한 힘이다.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세크입니다. 근데 여긴 시간이에요. 똑같이 시간이니까 여기도 누가 들어가야 된다? 3600초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75 곱하기 3600 할 거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식을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75 곱하기 3600 세크 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27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나오죠. 이거를
우리는 열량 단위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칼로리는 427kg/s이므로 어떻게 한다? 요거를 요 값이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27만 나누기 427을 해주면 X값 열량 단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632.3kcal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75 단위로 하든지 735.75 줄 단위로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변환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보통 두 번째 방법을 더 많이 쓰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화점 및 발화점이 낮을 것. 3. 점성과 온도의 관계가 양호할 것. 4. 카본 생성에 대한 저항력이 있을 것. 다음 중에 몇 번인지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Five, four, three, two, one. 자, 선택하셨나요? 읽는 순간 답이 딱 눈에 보여야지 이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고민을 하셨다라는 분이 있으면 윤활유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몇 번? 예, 맞습니다. 2번 인화점 및 발화점이 낮을 것입니다. 왜? 틀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낮을 것이에요. 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낮으면 불이 잘 나요. 윤활유가 타버리겠죠. 연료가 타는 게 아니라 윤활유가 타는 겁니다. 윤활유가 타면 엔진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피스톤이 실린더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요. 크랭크 축이 윤활이 없어서 움직이질 회전을 못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활유의 구비 조건 설명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화점 및 발화점이 높을 것. 자, 비중과 점도가 적당할 것. 그리고 강인한 유막을 형성하고 기포 발생이 적을 것. 아까 우리 베이퍼락 얘기했었죠? 네, 왜냐? 액체는 끓으면 뭐가 생긴다? 기포가 생긴다. 기포가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화가 됩니다. 그럼 그 기포에 의해서 연료가 올라가거나 또 윤활 작용을 하는 오일이 실린더 변면에 잘 골고루 발라져야 되는데 기포 있는 부분은 윤활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스크래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유막 형성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기포 발생이 적을 것. 자, 그 다음은 또 산화에 대한 저항성이 클 것. 또 있을까요? 예, 응고점이 낮고 열 전도가 양호할 것이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응고점이 낮고 열 전도가 양호할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엔진 오일 겨울에 얼까요? 안 얼까요? 얼 수도 있고 안 얼 수도 있습니다. 새 엔진 오일이라면 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탄 지 오래됐어. 엔진 오일 교환한 지가 오래됐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끓었다가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를 반복하면서 점성을 잃고 유막이 많이 파괴됐겠죠. 그런 경우에는 겨울에 시동을 걸었을 때 어떻습니까?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얼려고 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고점이 낮고 열전도가 양호할 것이라는 이 얘기는 뭐냐? 낮은 응고점은 추운 환경에서도 윤활유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하여야 된다. 그래서 시동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열전도가 양호한다라는 건 뭘까요? 열전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엔진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어떻게 빨리 엔진 외부로 전달을 해서 과열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엔진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게
엔진 열 전도가 양호할 것입니다. 윤활유의 구비 조건이에요. 자,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마인드맵을 보여드렸었는데 요번에도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기억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인드맵을 첨부했어요. 윤활유의 구비 조건 하면은 점도, 그리고 점도 지수. 점도 지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점도는 뭐 당연히 윤활유의 흐름을 저항 측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 마찰 감소가 목적이죠. 그 점도 지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가 변화가 없어야 된다. 자, 유동점 저온에서 흐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얼지 말아야 된다. 자, 인하점 타지 말아야 된다. 요거 필링 강도, 마모와 열화로부터 보호한다. 뭐 이런 것들, 산화 안정성,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6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